우리는 왜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쾌락을 조차 끊임없이 움직이며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 헤맬까요?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느끼는 이 강력한 열망의 뒤편에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비밀, 바로 보상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정교한 시스템은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때로 깊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에 이끌리고 또 어떤 것을 피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 패턴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욕망과 그로 인한 기쁨, 혹은 좌절의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떠실까요? 이 놀라운 뇌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행복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뇌 속의 이 신비로운 행복 공장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어떤 원초적인 목적으로 작동해왔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뇌의 보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 중반 캐나다의 두 심리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쥐의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죠. 원래는 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였는데 놀랍게도 쥐들은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마치 보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쥐들이 스스로 레버를 눌러 그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게 되자 다른 모든 활동을 제쳐두고 오직 그 레버를 누르는 데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자는 것보다도 그 전기 자극을 더 선호했죠. 이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뇌 속의 쾌락을 관장하는 일종의 쾌락 중추가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쾌락 중추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도파민 회로라고 부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뇌는 이런 보상 시스템을 진화시켰을까요? 그 원초적인 목적은 바로 생존과 번식에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득히 먼 옛날 원시 인류가 드넓은 초원을 헤매다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열매를 발견했을 때, 혹은 힘겨운 사냥 끝에 귀한 고기를 얻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강렬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기분 좋은 감정은 뇌 속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즉 도파민 덕분이었죠. 도파민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행동, 예를 들어 먹이를 찾아 사냥하거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거나 혹은 종족 번식을 위한 짝짓기 등을 수행했을 때 잘했다 는 신호와 함께 강력한 쾌락을 선사했습니다. 이 쾌락은 곧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요. 즉, 우리 뇌는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달콤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남고 자손을 퍼뜨릴 수 있도록 설계된 행복 공장이었던 겁니다. 배고픔을 해소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온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원초적인 욕구의 충족 뒤에는 뇌가 주는 특별한 보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 덕분에 인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생존에 유리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운지를 본능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콤한 열매를 보면 다시 따 먹고 싶고, 사냥에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해 또다시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뇌는 쾌락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생존과 번식이라는 지상 최대의 과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결국 뇌 속 보상 시스템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동력원이었던 셈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토록 정교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행복 공장의 작동 원리는 과연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1950년대 중반, 과학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매혹적인 실험들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자극을 통해 뇌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연구자들은 쥐가 마치 최고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끊임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른바 쾌락중추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이후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 보상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뇌의 특정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될 때 우리는 강렬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환호성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뇌의 보상 시스템은 인류의 조상들이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배고픔을 해소해줄 먹이를 찾아내거나 포식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을 때, 혹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짝을 만났을 때 뇌는 아낌없이 도파민을 분비하며 잘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이 달콤한 보상은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 시스템은 단순히 먹고 자는 원초적인 욕구 충족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진화하며 사회를 이루고 복잡한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뇌의 보상 시스템 또한 그 작동 범위를 놀랍도록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부족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사냥에 성공하거나 함께 곡식을 경작했을 때 느끼는 유대감과 성취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적 보상 역시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존을 넘어 공동체의 번영과 결속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측과 보상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 특정 열매를 먹었을 때 달콤한 맛을 경험했다면 다음번에는 비슷한 모양의 열매를 보면 미리 기대를 하고 따 먹게 되죠. 이처럼 뇌는 어떤 행동이 보상을 가져올지 끊임없이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을 때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선사합니다. 만약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는 더 큰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기대했던 보상이 없거나 불쾌한 결과가 나오면 다음번에는 다른 행동을 시도하도록 학습하는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측 오류 학습 과정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원리가 됩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밤새도록 공부하거나 어려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수없이 반복 연습하는 것 모두가 이 예측과 보상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러나 바로 이 예측과 보상, 그리고 학습의 과정에서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중독의 씨앗이 은밀하게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다음 보상을 갈망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더욱 집착하게 되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한 행복 공장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관계와 학습을 아우르는 욕망의 시스템으로 진화해온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생존을 넘어 학습과 사회적 관계까지 아우르는 욕망의 시스템으로 진화해왔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진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생존의 필수적인 행동을 유도했던 이 시스템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대 사회는 문자 그대로 자극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콤한 설탕으로 가득 찬 음식과 음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패스트푸드, 손안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정보와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 그리고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쇼핑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에 강력하고 즉각적인 도파민 보상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귀한 열매 하나를 발견했을 때나 느꼈을 법한 강렬한 쾌락을 우리는 이제 클릭 한 번, 혹은 결제 한 번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뇌가 이러한 과도한 자극에 적응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약물의 내성이 생기듯 우리 뇌는 끊임없이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상에도 기뻐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자극이 아니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는 마치 쾌락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스마트폰 알림이 없으면 불안하고 SNS 피드를 끊임없이 새로 고침하며 좋아요와 댓글을 갈구하는 모습, 또는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으로 잠시의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들이 바로 이러한 도파민 갈망의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부하된 보상 시스템은 우리에게 쾌락과 행복 사이의 깊은 괴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찰나의 강렬한 쾌감은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죠. 오히려 이런 즉각적인 쾌락에만 매달리다 보면 뇌는 더 이상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서 오는 보상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미각이 강한 양념에만 길들여져 담백한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기력과 불행의 늪에 빠져들 위험이 커집니다.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쫓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할 때는 쉽게 좌절하거나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번아웃 현상도 어쩌면 이러한 도파민 중독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예전만큼 기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뇌는 끊임없는 자극에 지쳐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도파민 중독은 단순히 특정 물질에 대한 의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탕, 미디어, 소비, 도박 등 다양한 형태의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이러한 중독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인내심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가 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인데 이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보상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건강하게 재설계하는 노력입니다. 거창한 목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일상 속 작은 성취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혹은 평소 미뤄두었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일들이죠. 이런 사소하지만 꾸준한 노력들이 우리 뇌에 긍정적인 도파민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며 점진적으로 만족감을 쌓아 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듯 매일 조금씩 꾸준히 행복의 씨앗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보상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늘 예상 가능한 보상에만 익숙해지면 뇌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반응하지 않게 되죠. 가끔씩 찾아오는 뜻밖의 기쁨은 우리 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처럼 거창한 행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숨겨진 맛집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거나 동료에게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는 일, 혹은 길을 걷다 마주친 아름다운 풍경처럼 소소한 놀라움이 우리 삶에 특별한 반짝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여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쾌락을 넘어선 더 근원적인 유대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혼자만의 만족감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훨씬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과도한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뇌를 쉬게 해주는 이른바 도파민 디톡스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잠깐이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멀어져 자연을 걷거나 몰입할 수 있는 취미에 집중해보세요. 뇌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에서 벗어나 본래의 민감성을 되찾으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평온함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으로 가면 작은 새소리도 선명하게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뇌의 감각을 재조정하여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지속적인 동기와 깊은 만족감을 제공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도전하거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목표들은 단기적인 만족감을 넘어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자아실현의 기쁨을 선사하여 장기적인 행복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인류를 여기까지 이끈 위대한 진화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찰나의 강렬한 쾌락과 오랫동안 지속될 진정한 행복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뇌의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시스템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조절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행복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조절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